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 자녀 엄마이자 장애 가족에게 행복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해피링크 대표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신체장애 아동들이 감각통합치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친구들은 대부분 몸의 균형이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편마비 친구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죠. 뇌병변 아이들은 더 심하죠. 상체도 틀어져 있고 고개도 틀어져 있고 하반신도 틀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엄마들이 또 치료 선생님들도 대부분 걸어야 된다, 우리 애들은 걸어야 돼, 물리치료 위주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감각 처리가 이 고유수용성 감각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 진도라는 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편마비 친구가 이렇게 끼우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끼우러져서 얘는 수년을 살았어요. 그럼 이 친구는 선생님이 교정을 해서 치료실에서는 똑바로 걸어 이렇게 막 교정해서 골반 잡아주고 하면 똑바로 걷지만 집에 오면 다시 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것이 왜 축적이 안 되냐면, 이 아이는 이 기울어진 상태가 이렇게 세상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각통합이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감각을 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해먹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를 계속 그네를 태워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귀 안에 전정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볼풀로 감각을 또 줘요. 또 하나는 아주 큰 트럼플린에서는 진동이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나거든요. 이런 감각들을 귀에다 다 집어넣어주면, 이 뇌에 집어넣어주면 이런 감각들이 통합되면서 이 아이가 내 몸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몸이 만약에 기울어졌을 때 내가 넘어질 때는 손이 나가서 짚어야 되는구나, 이런 전정 기능과 고유수용성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간과하고 계속 치료사 선생님 찾아서 쇼핑만 하고 의료진 찾아서 쇼핑만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제 얘기. 아직 한국은요, 한국은 치료를 받을 아이의 숫자는 많아요. 그런데 치료받을 공급의 숫자가 작은 거예요. 공급처들은 대상자를 선별하게 돼 있죠. 이런 감각통합을 하기 위해선 집에서도 트럼플린이라든지 볼풀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귀찮잖아요. 시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센터에다가 그냥 3평짜리 방 하나면 언어치료 수익이 계속 창출이 되는데, 굳이 넓은 공간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놓고 매일 소독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감각을 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까요? 신체적 에너지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치료실에서도 이렇게 걸어다니고 발달장애 아이들은 선호를 하지만, 뇌병변 친구나 지체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선호하는 대상이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장애 아이들이 감각통합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경증 아이와 중증 아이들의 단가가 근로 단가가 똑같았을 때는 당연히 중증 아이들, 몸을 못 쓰고 무겁고 이런 친구들은 돌봄을 받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시간당 2,000원, 그러니까 20%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치료사 선생님들도 경증 아이들이나 발달장애 아이들보다는 중증 아이들이나 키가 정말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몸을 제대로 못 쓰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그 수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다면은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생기죠. 그리고 중증 아이들을 정말 내가 사명을 다해서 치료를 하겠다는 소신이 있는 치료 선생님들의 일종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에서 반드시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불을 2장을 깔고요. 아이를 대굴대굴 굴려요. 근데 아이한테 항상 얘기를 먼저 하고, 서연아, 엄마하고 대굴대굴 이쪽까지 굴러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굴려요. 그럼 얘는 회전, 전정 이런 자극이 뇌에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아이가 좀 작다, 그러니까 너무 크면 아이를 들 수는 없지만 키가 한 120 정도다 그러면 충분히 엄마 아빠가 이불놀이 있잖아요. 이불에서 횡가를 해주는 거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횟수는 가정에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매일매일 저녁 되면 요리하시잖아요. 네, 요리를 아이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하신다면 아이가 두부도 만지게 해주고요. 오이도 만지게 해주고요. 그것이 다 감각통합이죠. 오감 자극이 다 되고 또 옆에서 끓이는 거 이렇게 냄새도 맡고 맛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감각통합이 되겠습니다. 아이가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통 이렇게 좋아졌다가 상승곡선을 갔다가 다시 정체기, 다시 상승곡선 정체기, 상승곡선 정체기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어머님들이. 그거 아니에요. 계단식으로 더 이상 안 떨어진 상태에서 침체기에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아이가 안 좋아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곡선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 때가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더 나빠졌을 때 정말 어머님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늘상 있는 일이고 다시 좋아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으시고요.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거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 뇌 속에, 아이 그 마음 속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산돼서 다시 탄력적으로 아이가 또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험으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는요 영구적인 거예요. 절대로 회복되거나 장애인이 안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아질 수는 있어요. 긍정적으로 나아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머님들 삶에서 또 장애 가족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재활입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활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치료사 선생님들의 중증수당이 개설이 돼서, 또한 중증장애 아동을 관리를 하고 있는 발달센터들에게 어떠한 그 인센티브라든지 수당을 지급을 해서 근로자를 보호를 해야만 선생님들이 교체가 안 되고요.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